Dynamics, Principle of Economics 마지막 회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소비자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소비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 이론과 달리 생산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것을 이제 주제를 바꿔서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소비를 해야 가장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학문이 소비자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을 가면 보다 더 자세하게 소비자 이론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경제원론 수준에서 우리가 간단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경제원론 수준에서의 효용이론은 무차별 곡선 이론입니다. 효용이론에 다양한 효용이론이 존재하는데요. 한계 효용이론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 이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한계 효용이론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하나만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무차별 곡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2개 혹은 만약에 3차원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3개 이상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재화의 동시적인 균형, 소비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무차별 곡선 이론이 보다 더 적합하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이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인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최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만약에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 양 2개의 재화가 어떻게 소비가 변하는지, 그래서 효용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예산선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산선의 정의는 일단은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이 가능한 X제와 Y제의 조합을 일컬어서 예산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udget Constraint 혹은 Budget Line이라고 해서 BC 혹은 BL 이런 식으로 추려서 사용을 하고요. 예산선의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그려집니다. Y축과 X축이 있을 때 X축에 X제의 구입량을 기입하고요. Y축에 Y제의 구입량을 기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예산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 상당히 유사하게 우리가 가정을 했던 그런 개념이 있었죠. 이전에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존재를 하는데요. 생산 가능 곡선의 경우에는 최대로 생산이 가능한 X제와 Y제의 조합을 일컬어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산선도 마찬가지로 내 소득으로 최대로 구입이 가능한 X제와 Y제의 조합을 그린 선이 예산선이고, 그 안쪽에 있는 면적에 있는 모든 지점, 모든 조합들은 모두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이겠죠. 일단 예산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Budget Constrain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산선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현재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앞쪽에 있는 항이 px 곱하기 x죠. 즉 x제의 가격에 x제의 수량, 내가 구입한 수량을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항은 y제의 가격에 내가 y제를 구매한 수량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에서 x제의 소비한 부분이 될 거고요. 이 뒤쪽
에 있는 한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에서 YJ에 소비를 한 그런 금액의 부분이 되겠죠. 얘네들의 합이 나의 전체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 같은 경우 X와 Y의 관계로 놓고 보기 때문에 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Y는 그 다음에 X 이런 식으로 1차 함수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그리게 되면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 곱하기 X 플러스 PY분의 M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산선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건 궁극적으로 기울기일 텐데, 사실 경제학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래프의 기울기 결정 요인과 그 다음에 모형의 결정 요인까지도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분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 예산선의 기울기 결정 요인 같은 경우에는 PY분의 PX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가 XJ를 더 구매하려고 했을 때 내가 주어진 소득, 자 여기가 만약에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라고 친다면 A점에서 B점으로 내가 XJ의 소비를 늘릴 거예요. 늘렸는데 늘렸을 때 나의 예산, 나의 원래 주어진 소득으로는 B점을 소비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은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만약에 X가 10개고 Y가 100개였다면 지금은 X를 30개 사고 Y를 100개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산선의 개념 자체가 최대로 구입 가능한 조합을 나타내는 게 예산선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이 식 자체가 이 식 밖에 지점이 있으면 지금 소비를 할 수 없는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점을 갔으면 당연히 YJ의 소비를 줄여야 될 겁니다. 즉 C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그런 함의점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내가 주어진 재산, 내가 주어진 그런 소득으로 XJ 소비를 더 객관적으로 늘리려고 했어요. 늘리려고 했는데 내가 거기선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YJ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즉 이게 어떻게 본다면 내가 XJ를 선택함으로써 YJ를 포기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조금 더 색다르게 XJ와 YJ의 그런 교환 비율을 각각의 기울기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로, 예산선의 기울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형식의 식 PY분의 PX, 즉 두 개의 재화의 가격 변수들의 비율로 현재 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본다면은 여 밑에 있는 글들이 모두 다 이 PY분의 PX를 설명하는 그런 문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3이다 라고 한다면 PY가 1이고 PX가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산선의 기울기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수요 함수에서, 수요 탄력성에서도 이미 다뤄본 바 있습니다. 여하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3이면 PY가 1이고 PX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XJ가 YJ보다 더 비싼 정도, 즉 예산선의 기울기가 3이다라는 것은 XJ가 YJ보다 3배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YJ 하나로 XJ 3분의 1개를 살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자면 XJ 하나를 YJ 3개랑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예산선의 역수가, 예산선의 기울기의 역수가 객관적인 교환 비율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절대적인 가치 척도죠. 그렇죠? 네. X와 YJ의 가격 변수는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가치의 척도,
될 건데 그 위에 뭔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 위에 상대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상대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재화들의 가격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가격이 100원,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해서 다른 나머지 모든 재화들의 가격이 50원이라면 그 재화는 독보적으로 비싼 거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쌀 수 있어도 다른 재화의 가격이 훨씬 더 낮다면 그 재화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PY분의 PX, 즉 두 개의 재화의 가격의 비율로 나타내져 있는 이러한 식은 상대 가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선에서는 기울기가 일종의 기회비용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상대 가격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을 드리자면 절대적인 시장의 가치의 기회비용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기회비용은 아니에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의 교환 비율로서의 절대적 가치, 척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산선에서 우리가 지금 기울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산선을 다시 한번 쓰자면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 곱하기 x 플러스 py분의 m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소득이 변화한다 라고 한다면 예산선은 바깥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평행하게 소득만 변화한다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소득이 변화한다라면 예산선에서 여기 m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y절편만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기는 평행이고 y축만 이렇게 늘어나서 바깥쪽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소득이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소득이 증가했더라면 내가 x제나 y제를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변화했다라면, 특히 만약에 여기서는 px의 가격이 늘어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예산선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겠죠. 왜? px만 변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라면 px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예요. 자, 만약에 px가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자, 이런 원래 예산선의 기본적인 형식 꼴이 있었어요. 내 소득이 100이고 물건 가격이 10이고 그 다음에 물건 가격이 5였어요. 그러면 내가 x제를 최대로 구입 가능한 x제는 10개고요. y제는 총 20개를 구매할 수 있었겠죠. y제만 구매한다면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10이 될 건데, 만약에 x제의 가격이 2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x제를 최대로 구매 가능한 수량은 얼마죠? 총 5죠. 그렇기 때문에 5가 되기 때문에 안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내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적게 살 수밖에 없겠죠.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선이 기울기가 변하더라. 특히 가격 변수가 올라가면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울기가 변합니다. 이렇게 예산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이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한계 효용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 라고 하는 인데, 한계 효용은 총 효용이 존재한다면 내가 거기서 하나의 재화를 더 소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일컬어서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한계 효용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궁극적으로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계 효용은 어떻게 보면은 총
생산함수와 한계 생산함수와 좀 밀접한 관련이 존재하는데, 처음에 아무 재화를 사지 않다가 재화를 처음 하나 구매하고 2개를 구매하고 3개 정도 구매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재화의 효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효용이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재화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일정량 이상을 소비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한 단위를 소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줄어들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대표적인데, 아이스크림을 5개, 10개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한테 더 이상 좋을 게 없잖아요. 1-2개 정도 마실 수 있어도 3개, 4개 가기 시작하면 맛은 있어도 뭐 배에서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한계적인 효용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막 100개 이런 식으로 사게 되면 당연히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총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한계 효용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 생산과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한계 생산에 설명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내가 그걸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소비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느 일정 재화를 이상 소비를 하게 된다면 한계 효용이 점차 체감하기 때문에 한계 효용은 궁극적으로 체감의 법칙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무차별 곡선 이론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건 당연히 유틸리티고 여기는 xj의 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으로 넘어와서 한번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xj와 yj의 조합을 일컬어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ndifference curve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무차별 곡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하향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즉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내가 xj를 더 구매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뭐가 됐든 일단은 xj의 구입량을 늘리면 효용이 늘어날 거예요. 내가 얼마 소비를 안 할 때에는. 그렇더라면 요 지점에서는 요거를 A점이라고 표현하고 요걸 B점이라고 표현한다면 A점과 B점의 경우에는 분명 다른 효용 체계이겠죠. 당연히 B가 더 높은 효용 체계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더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주려면 내가 yj를 더 적게 사가지고 그 효용을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xj를 더 소비하면서 늘어난 효용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 그 A점과 동일한 효용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xj와 yj가 재화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xj와 yj가 재화가 아니라 만약에 쓰레기 같은 그런 비재화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소비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나한테 효용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xj와 yj가 둘 다 비재화라면 안으로 가면 갈수록 효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j와 yj 둘 다 재화라는 특성을 가정해야 이렇게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차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지점이 유틸리티가 100이다 라고 한다면 요 밑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유틸리티가 100이라고 쳐볼게요. x제와 y제를 구매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100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저 위쪽에 있는 요 무차별 곡선 같은 경우 안쪽에 있는 저 하늘색 구간은 100보다 낮아야 되죠. 왜? 원점에서 더 가까우니까 여선보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유틸리티가 100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초록색 요 연두색 구간의 경우에는 요 100보다 위에 있으니까 100보다 커야 되는데, 이 말인즉슨 한 무차별 곡선에서 다른 효용 체계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사실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과 연관성은 있으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독립제일 때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개념이 너무 어렵고요. 그렇다면 일단 왜 저게 볼록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게 도출이 되는지를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볼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제 설명을 천천히 따라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저렇게 A점과 B점 그리고 C점이 현재 존재합니다. A점과 C점이 동일한 효용 체계여서 내가 A점에서 C점으로 소비점을 이동시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동일하게 효용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소비점들이니까. 그래서 옮겨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옮겨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x제의 수량만 먼저 늘려보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효용과 맞춰가지고 y제의 수량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효용의 변화분, 유틸리티의 델타, 유틸리티의 변화분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x제의 수량, 얼마만큼 x제를 더 구매했는지를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을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평균 효용이라든지 총 효용을 계산해서 곱해준다면 훨씬 더 뻥튀기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는 요만큼 x제를 더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효용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바로 한계 효용이고요. x의 한계 효용이니까 MUX로 한번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제를 예를 들어서 5개에서 10개, 즉 5개를 더 구매했을 때의 한계 효용이 어떻게 되는지, 5번째 제와 6번째 제와 7번째 제와 8번째 제와 그리고 9번째, 10번째 제와까지 구매를 했을 때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B점에서 C점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분명 효용이 달라진 거죠. 요 효용과 요 점에 있는 효용의 체계가 다른 거예요. 여기가 효용이 100이라면 여기는 효용이 100보다 큰 숫자로 현재 이루어지겠죠. 자, B점에서도 C점으로 이동할 때 마찬가지로 효용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일단은 x제의 구매량을 줄일 테니까 궁극적으로 y제죠. y제의 구매량을 줄일 테니까 y제의 구매량을 얼마만큼 줄였는지 그때의 효용의 변화량을 느끼려면, 알아보려면 궁극적으로 한계 효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0개에서 5개로 y제의 구매량을 줄여들었다면 저때 줄여 들어가면서의 한계 효용을 우리가 곱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델타 U와 이 델타 U는 같은 숫자일 수밖에 없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절대값으로 놓고 본다면 같은 숫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식을 세워보자면 궁극적으로 MUX가 MUX 곱하기 델타 X와 마이너스 MUY 곱하기 델타 Y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식을 조금만 이쁘게 쓴다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는 MUY분의 MUX로 우리가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X와 Y의 비율,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델타는 한 점으로 리미트 델타 x를 무한대로, 아니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우리가 바꾼다라면 이 곡선의 기울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걔가 곧 MUY분의 MUX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설명이 조금 건너뛰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요 기울기가 MUY분의 MUX고요. 이것을 한 점으로 미분을 한다면 MUY분의 MUX 똑같이 그 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곧 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 인데, 한계 대체율의 경우에는 MUY와 MUX, 즉 한계 효용의 비율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의 경우에 지금 어떤 형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냐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높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낮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구간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YJ를 지금 많이 구매하고 있고 XJ를 적게 구매하고 있어요. 즉 XJ를 더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얻을 수 있는 한계 효용이 훨씬 더 많고요. 왜냐하면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YJ는 효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어차피 이런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면은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즉 MUX가 MUY보다 더 큰 상황이에요. 즉 MUX보다 MUY가 더 작은 상황인 거죠. 거꾸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자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빨간색 구간을 놓고 본다면 XJ를 더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XJ가 이제 이쪽 구간이 있는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한계용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YJ를 이제 적게 구매하려고 한다면 이제 이쪽 구간을 이렇게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MUX, 늘어나는 MUX는 적은데 줄어드는 MUY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쏙 다가와 있기 때문에 볼록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계 대체율의 체감의 법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시경제학을 가다 보면 모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꼭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직선의 형태 혹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로도 그려질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그렇게 되면은 뭐 한계 대체율이 꼭 체감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 가서 XJ, YJ의 그런 재화의 관련성에 따라서 이런 효용함수, 즉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고, 경제 원론 수준에서는 우하향하고 그리고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가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인데, 한계 대체율은 MUY분의 MUX로 표현해서 한계 효용의 비율로 우리가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한계 대체율의 체감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제 예산선에서 시장에서 정해진 절대적인 가치의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용의 비율로 우리가 또 놓고 봤어요. 개인이 느끼는 효용을 어떻게 놓고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개인이 어디서 소비를 할지는 모르죠. 그쵸?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XJ와 YJ의 소비 조합을 가져갔을 때 언제
즉 어떻게 얼마만큼 x제를 구매하고 얼마만큼 y제를 구매해야 나의 효용을, 그 소비자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풀입니다.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이.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일단은 예산선 먼저 그려줘 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무차별 곡선을 3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개를 먼저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은 바깥에 있는 무차별 곡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무차별 곡선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내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로 구매가 가능한 지점은 요 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쪽에 있는 지점에서 무차별 곡선이 지난다 라는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소비의 조합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저 점에서 지금 소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우리가 분석해서 제외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안쪽에 이렇게 2개로 만나게 되는 무차별 곡선은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될까요? 자, 현재 이 무차별 곡선을 최대로 구매가 가능한, 즉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모두 다 소비를 해서 이 효용의 수준을 맞추려면 여기 혹은 여기로 우리가 소비를 하면 되어요. 그쵸? 만약에 여기가 x제가 100개고 y제가 10개, 그리고 여기가 x제가 10개고 y제가 100개라면 이 조합들로 우리가 소득을 모두 다 차지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효용체계가 만약에 유틸리티가 100이었다면 이 100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을 다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요런 지점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을 100M도 만약에 100이라고 친다면 내 소득을 100만큼 사용하지 않고도 한 80만큼만 사용해도 지금 이 효용 100 체계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점에서 만나게 되는 무차별 곡선 또한 최적점이 아닌 거겠죠. 그렇다면 어느 지점일까요? 바로 이 예산선과 한 점에서 접하게 되는 무차별 곡선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정해지는 x제와 y제의 조합이 이렇게 만약에 소비를 했을 때 그 소비자가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 하에서. 이런 이론이 발전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이 접하는 지점에서는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과 그 접선이 곧 예산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접선과 예산선의 기울기가 동일할 거고요. 예산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py분의 px고요.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MRS로 우리가 서술하기로 그렸었습니다. MRS 같은 경우에는 MUy분의 MUx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이 동일해지는 그 지점이 요 지점이라면 그 값이 같아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px분의 mux과 py분의 muy가 같아지겠죠. 그쵸?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mux와 px 그리고 py분의 MUY가 같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화폐 단위를 동일화시켰고요. 즉 x제의 가격이 3이고 y제의 가격이 1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x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조금 더 높겠죠. 60이라고 쳐보고. 그리고 y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조금 더 낮겠죠. 비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는 만약에 20이라고 친다면 조금 더 낮겠죠. 근데 왜 x제에서는 효용이 더 높겠어요? 당연히 비싼 제화니까. 비싼 제화는 그만큼 훨씬 더 효용을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꺼이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그 재화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한계 효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P의 변수, 즉 가격의 변수로 각각의 효용을 나눠주게 된다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냐면, 가격 변수로 나눴을 때 각각의 재화의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 그 지점에서 궁극적으로 소비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x분의 mux가 py분의 muy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화폐 단위는 동일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mux가 muy보다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1원당 느낄 수 있는 x제를 구매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한계 효용과 1원당 y제를 구매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한계 효용이 전자가 훨씬 더 크다라면 현재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x제를 더 구매해야겠죠. x제를 더 구매해서 나의 효용을 더 증가시키고 y제를 더 소비를 줄이면서 조금만 감소시키고 x제의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효용을 많이 증가시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x제를 더 구매하면서 효용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 될 거예요. 이런 지점, 즉 이 균형점 안쪽 지점에서 mux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muy보다는, 즉 mux가 적다라는 것은 x제를 지금 너무 적게 사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자, 반면에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여기만 바꿔서, 만약에 뒤에 있는 후자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말은 1원당 얻을 수 있는 y제의 한계 효용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현재. 그렇더라면 y제를 더 구매해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 지점의 경우에는 지금 x제를 너무 많이 사고 있어서 얘가 지금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줄여야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작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줄여서 얘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지금 적게 사고, 즉 y제를 적게 사고 있기 때문에 y제를 더 소비량을 늘려서 MUY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바깥쪽에 있는 지점의 경우에는 X를 적게 사고 Y제를 더 많이 사면서, 즉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적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서 이렇게 최적화를 달성한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 이렇게 도출하는 이론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경제 원론뿐만이 아니라 미시경제학 혹은 뭐 거시경제학에서도 충분히 이론적으로 깊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복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강의에서 가격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